자, 여기에, 자, 우리 뭐냐면 32쪽입니다. 32쪽에 적중 예상 문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가로 안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박스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다. 자, 그 여기서 보면은 기역에서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위로 확대해서 그래서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답은 직접 기초인데요. 직접 기초인데 이것도 또 그냥 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은 자, 우리 뭡니까? 이 지문은요, 그냥 쉽게 해서는 기초의 정의예요, 정의. 맞죠? 기둥이나 벽의 하중을 뭐예요? 기초판을 통해서 땅으로 전달하는 게 기초의 정의잖아요. 근데 기초의 정의인데 그러면 기초의 정의인데 지문에서는 뭐야? 직접 이게 또 그러니까 문제는 찾기는 쉬운데 자, 요 지정에 보면 우리 뭐가 있습니까? 직접 지정 있죠? 직접 지정을 우리 보통 지정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직접 지정 기초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직접이 있으니까 간접 지정. 간접 지정을 뭐라 그래요? 말뚝 지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배운 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답을, 그러니까 지금 답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답이 직접 기초잖아요. 직접 기초라는 거는 그냥 이 의미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체의 기초에 대한 거. 기초 정의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깊게 들어가면 다 모든 게 어려운 거죠. 어려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문은 그냥 이 기초가 직접 했다. 라는 기초의 정의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어떻든 기역은 직접 기초 아니면 기초의 정의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 거, 니은에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 이거는 이 지문은 많이 나왔죠? 일체로 하는 거. 이게 무슨 기초예요? 온통 기초, 또 다른 말로 전면 기초.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 띠가 뭐야, 띠가 얘기하면서도 요 표현도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 줄. 띠 쭉 이어진 거, 그러니까 무슨 기초예요? 연속 기초 또는 줄 기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1번 지문. 자, 그 다음에 2번도 이것도 최근에 이거 단독 문제로도 나왔잖아.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지금 1번 지문의 디귿 지문이 그대로 그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어렵다 그러면 어렵고 쉬우면 유사한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만 하면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 그죠? 여기도 띠 모양으로 표현했죠? 이거 무슨 기초예요? 연속 기초라는 거예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넘기려고 그래서 내가. 자, 그 지문을 보자. 병용 기초라고 돼 있어요. 병용 기초 있어요, 없어요? 병용 기초가 뭐야? 병용 기초가 뭐야? 아니, 짬뽕 기초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그 얘기 하려고 내가 한 거예요, 지금. 그거 맞죠? 병용 기초 이렇게 지문 놓지만 이런 지문도 딱 보고. 지금 복립 이런 거. 자, 복립, 복합, 연속, 온통 또는 지정으로 해서 이런 게 기초지. 병용 기초, 짬뽕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번 지문 그런 걸 또 쑥 놓아줬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도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가자라는 거야. 볼 수 있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은. 자, 3번.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는 기초판,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지정이 뭐라 그랬어요? 특히 지정은 기초판의 밑부분을 지정이라고 그랬어요. 지정이라고 해서 기초 밑에, 자, 여기 지정, 그죠? 지정으로 쫙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 더 이제 설명 안 해도 아는 거다. 자, 두 번째 질문. 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가 펼쳐진 부분이다. 그죠? 그죠? 맞죠? 그죠? 여기 기둥, 벽체 이런 게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냥 직접 기초의 정의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폭넓게도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을 잘 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거다. 그죠? 기초판의 밑부분이 지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모여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또 기초라고 얘기하잖아. 오케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이다. 아니라 뭐야? 무슨 기초예요?
말뚝은 뭐예요? 말뚝 이건 또 여기서 이 지문 놓잖아요. 말뚝은 무슨 기초예요? 간접 기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막 지지고 볶는 거예요, 다. 어떻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할 수 있어야죠. 무슨 기초예요? 간접 기초예요. 저 분명히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뭐예요? 이것도 잘 됐네. 직접 진해력 시험은 평판 제압 시험, 제하 시험이라고 그러고 간접 진해력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간접은 뭐야? 말뚝. 말뚝이 간접이라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말뚝 기초에는 지지 기능상 또는 그냥 기능상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이 있다. 그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문제도 자, 해결이 됐고요. 자, 4번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서로 다른 거, 그죠? 이런 거 짬뽕으로 된 거, 아닌 거. 풍화암 집안의 기초를 시공하는 거. 얘가 답이죠? 그죠? 우리 이제 풍화한 거는 이거 풍화합니까? 약한 집안에는 어떻게 돼요? 튼튼하게 기초를 만드는 거지. 부동치마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 해설에 지금 우리 이론에서도 배웠고 조금 전에도 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부동치마 원인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 그죠? 근데 또 이것도 뭐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도 나와요? 원인, 대책 다 시험 문제 그냥 골고루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다른 지문은 안 읽고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는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여기도 직접 기초라고 여기 또 돼 있죠. 직접 기초,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집안에 기초판을 설치해서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직접 기초. 여기서 아까 우리 지문에서도 이것도 지금 기출문제죠? 벌써 있는데 자, 직접 기초하면 여기서 지정해서 얘기하는 예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뭡니까? 이 기초의 정의 그냥 직접 했다라는 거야, 그냥.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래서 자, 우리 됐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문이 이 지문을 많이 얘기했다라고 보면 되죠. 왜? 니은에 보면 말뚝 기초가 있으니까. 2번에 보면 말뚝 기초는 지지 말뚝이나 마찰 말뚝으로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세 번째 연속 기초, 건물 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기초판, 하나 통으로 된 게 무슨 기초? 온통 기초. 얘가 틀렸죠. 자, 연속 기초는 아까 지문에도 있지만 지문에서 무슨 모양? 띠 모양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연속, 줄. 자, 이런 거.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복합기초는 뭡니까? 그죠? 짬뽕. 그죠? 2개 이상의 기둥으로 하는 거 더 되고 독립기초는 하나로 된 거. 독립기초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독립기초는 아까 무슨 치마가 일어나요? 부동치마가 일어난단 말이죠. 독립기초는. 그러니까 독립기초에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볼을 설치한다? 지중벌을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우리가 탁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5번도. 자, 6번.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요번 문제인데 이건 문제 그죠? 자, 우리 기억해 보면 히빙. 자, 우리 그냥 이 하기 전 여기도 쓰자. 히빙이 뭐예요? 무슨 집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히빙, 보일링, 파이핑. 히빙이 무슨 집안? 점토 집안, 토합에 의한 점토 집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이런 데서 솟아오르는 거 땅 팠는데, 그죠? 보일링은 끓는다 그랬잖아. 끓는 거 물에서 끓잖아. 그러니까 수압을 받아서 얘는 무슨 집안? 물만 있는 게 어디야? 모래. 그죠? 이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억의 히빙 보자고요. 사질 집안의 급속 하중에 의해서 전단 저항력을 선실하고 마치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거, 이거 무슨 현상이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온 질문? 보일링에 대한 설명이죠? 맞죠? 사질 집안이 급속 하중에 의해서 여기 말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다 꼼꼼히 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 급속의 하중에 의해서 솟아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뭐야? 그러니까 우리 끓는 것 같이 모래가 솟아오르는 거. 자, 그래서 자, 얘의 기억은요. 기억의 설명은 보일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니은의 파이핑,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해서 누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거. 그죠? 파이핑. 그죠? 자, 흙막이 벽 됐는데 그 사이에 그죠? 제가 또 들어갈까봐 한 거예요. 자, 누수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파이핑은 맞네요. 자, 디귿의 보일링. 연약한 점성토 지방에서 땅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해서 땅파기
땅 파기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거. 그죠? 지금 이거 지금 여기서 자, 이 토합에 의해서 이렇게 솟아오는 거. 그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의 지문은 뭐예요? 뭘 설명한 거예요? 히빙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해설이 틀렸어요. 해설을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게 틀려. 그냥 뭡니까? 기억의 지문은 뭐예요? 보일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히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해설이 기본소에 대니까 틀렸어, 내가. 그죠? 나는 그냥 점토 집안, 사질 집안만 얘기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기억의 설명이 보일링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귿의 설명이 히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설은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서 그 지문도 그거 틀렸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 항상 하는 것들. 그래서 자, 요번에 요렇게 나왔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7번입니다.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보면 RCD,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RCD 공법. 자, 이거는 뭡니까? 대구경 이런 거 큰 데에서 그저 우리 수중이나 이런 데서 또 뭐야? 정수압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어요. 그죠? 물하고 안정액을 놓아갖고 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RCD 공법은 대구경 말뚝 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맞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터질 집안을 안밀해서 물을 제거하는 집안 계량 공법이다. 맞아요? 집안 계량 공법. 자,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 쓴 거야. 요것들. 집안 계량 공법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집안 계량 공법에 지금 뭐에 대한 거? 샌드 드레인에 대한 거예요. 점토 집안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픈컷 공법은 자, 흙막이 벽을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해서 기초 파기하는 공법이다. 맞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문제도 봐도 한 단순한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 여기 있는 거. 그죠? 요거에 기초 파기 공법에 자, 우리 뭡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 오픈컷. 그냥 오픈컷으로 했죠? 대한 얘기. 오픈컷에서 안식각이 무슨 각이야? 다른 말로 휘식각, 안식각 이런 얘기하죠. 안식각, 경사각은 앙식각의 2배입니다. 경사각이 휘식각 또는 안식각의 2배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지문 됐고요. 자, 네 번째 지문 슬러리월. 아까 슬러리월 했었죠. 슬러리월. 그냥 우리 다른 말로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 그랬죠. 슬러리가 뭐라 그랬어요? 슬러리가 안정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땅을 파면 흙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 액체로 해서 안정되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슬러리월 공법은 텃파기 공법의 흙막이 벽으로, 그죠? 텃파기 공법의 흙막이 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 벽체로도 그래서 활용할 수 있어. 구조 벽체. 그래서 지하 연속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잘하고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이. 자, 5번 탑다운 또 했죠. 탑다운은 뭡니까? 우리 기존에 땅 파서 했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지상 바닥 먼저 한 다음에 지하하고 지상을 하는 거죠. 탑다운 공법은 넓은 작업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좁은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며 도심지 공사에 적절한 공법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 어렵지 않지만은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게. 단순한 거 물어볼 때는 모르는 거. 우리가 안 배운 거는 단순한 걸 물어봐요. 하지만 배운 거에서는 복합적인 거. 자, 됐고요. 자, 8번도요. 자, 건물 밑바닥 전체를 일체화. 그만 일자고요. 일체화하는 거 무슨 공법이요? 무슨 기초? 온통 기초. 자, 그죠?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단순 지문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온다라는 거야. 나오긴 나오죠. 40점은 주려고. 40점 정도는 맞게 하려고. 자, 9번입니다. 그 다음 쪽에 표준간입시험. 자, 표준간입시험은 뭐 하는 공사예요? 뭐 하는 거예요? 표준간입시험은요? 집안조사 방법이에요. 집안조사 방법의 표준, 그죠? 이거란 말이죠. 표준관입시험에 대한 얘기. 점성토 집안에서 점 뺀다 그랬어요. 그죠? 점성토 집안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집안이에요? 사질 집안, 사표라 그래서 점 빼. 자, 그래서 1번 질문 아니고,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옳은 거. 자, 2번, N값을 로드로 집안에 76cm 간입하는 게 아니고 30cm 간입하는데, 그죠? 76cm는 높이죠.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자, 세 번째도요. N값이 10에서 30은 뭐라 그랬어요? 그 해설에서 보면 보통 상태.
자, 요것도, 자, 그래서 우리, 자, 요것도 기본서에 보면 있지만, 5에서 12, 얘가 느슨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10에서 30, 얘가 보통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지문에서도 여기 있지만, 자, 우리 뭡니까? 30에서 50이 조밀한 거죠. 조밀한 상태. 자, 이게 뭐야? 타격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타격 횟수. 그죠? 타격 횟수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요것도, 자, 최근에 나온 문제고요. 자, 4번 표준간입 시험에 사용되는 추의 무게는 63.5kg예요. 65.3kg 아니라. 그래서 수치 바꿨고요. 자, 5번 모래 집안에서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다.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가. 자, 모래가 그냥 쭉 흐트러진. 그죠? 자, 그래서 교란 시료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 또 우리 나왔어요.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기초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독립기초는 부동치마가 발생하기 쉽고, 맞죠? 그래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한 지중벌을 설치한다. 맞죠? 여기서 주각이 뭐예요? 주각이. 기둥과 기초가 만나는 부분, 얘를 우리가 주각이라 그러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주각부. 맞죠? 주각이라는 말은 또 여기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와요? 철골구조, 강구조에서도 그죠? 저 우리 주각부에 그 들어가는 용어들, 그죠? 철골구조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1번 지문 됐고, 자, 2번 집안이 연약하고 소요, 기초, 저면적이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때는 온통 기초를 한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 기본서 지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뚝을 박을 때 기초판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자, 말뚝을 박을 때 넓게 박는 게 좋아요? 좁게 박는 게 좋아요? 좁게 박으면 좋지. 돈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초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간격을 어떻게? 넓게 해야지. 좁게 하면 좋지만 돈 많이 들잖아요. 좁게 한다고 더 튼튼한 거 아니죠. 계산을 했을 때, 그죠? 이렇게 넓게 박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넓게 박지 말고 좁게 박아. 좁게 박으면 여러 개 박으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3번 말뚝을 박을 때 기초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간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자, 이런 점에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경미한 건축물의 기초라도 기초는 반드시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한다. 그죠? 동결선, 동결심도. 자, 이런 얘기 그죠? 하죠. 자, 이것도 옛날에 나오고 안 나왔지만은 뭐 얼마예요? 북부지방 120, 중부 90, 그다음에 60. 이런 건 안 나오더라고 이제는 그런 수치는. 그냥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진 말뚝은 느슨한 사질 집안에 말뚝을 무리지어 박음으로써 무른 집안을 밀실하게 하는 다짐이다. 자, 이거 다진 말뚝 또는 무리 말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넣는 거.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집안이니까 아까 요 3번 지문에서 보면 넓게 박는 게 좋지만 얘는 너무 좁고 이러니까 그냥 촘촘하게 박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무슨 말뚝이라 그런다고요? 무리 말뚝, 다진 말뚝. 자, 이런 것도 자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11번입니다. 다음 토질 시험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틀린 거 잡아내는 겁니다. 자, 1번 표준간입시험. 표준간입시험을 뭐라 그랬어요? 페넌트레이스트 테스트. 자, 영어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사표 맞죠? 사질 집안의 밀도 및 강도를 조사하는 현장 시험법이다. 맞죠? 자, 그래서 사표, 점빼 또 얘기했습니다. 2번 베인 테스트는 깊이 10m 이하의 경암질의 지내력 시험 방법이다. 베인 테스트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1번하고 똑같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집안 조사 방법. 그죠? 지금 여기 지내력 시험에는 뭐가 있어요? 지내력 시험은 직접 지내력 이게 있는 거죠. 또는 장기 지내력 시험, 단기 지내력 시험 이게 있지.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베인 테스트하고 여기는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보링 시 구멍 뚫는데 구멍 간의 중간 지점은 물리적 지압 탐사법 등 다른 방법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물리적 지압 탐사법이 뭡니까? 그죠? 간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공 진동을 준다든가 전기를 땅속에 넣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병행해도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사운딩 테스트는 원위치에서 정적, 동적인 시험을 통해서 토층의 토질 구성, 경연, 다짐성 등 물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경연이 뭐예요? 경연이 단단하냐, 연하냐, 그죠? 또 혹시 또 자, 그래서 자, 사운딩 테스트 얘가 사운딩이죠. 여기 그죠? 사운딩이 뭐야? 그죠? 표준간입 시험, 베인 테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 사운딩 시험 또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써 있는 원위치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밑에 그 해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평판 제하 시험의 제하는 매회 10kN 이하 또는 예정 파괴하 중에 5분의 1 이하로 단계별로 실시해서 그 침해량을 측정한다. 평판 제하 시험이 뭐예요? 지금 여기 얘기한 직접 지내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 지내력 시험이 옛날에는 이런 게 그 하는 방법도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지문을 넣은 거예요. 자, 우리 지내력 시험은 또 있지만 직접 지내력 시험이 평판 제하 시험, 간접 지내력 시험이 말뚝박기 시험입니다. 자, 이런 것도 또 여기서 봤고요. 자, 12번 기초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은 1번 독립기초의 배근하는 주철근과 부철근보다 위쪽에 있다. 이 지문도 자 우리 그죠? 자 우리 뭡니까 독립기초 뭐는 자 이런 거잖아요. 자 쉽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 땅 속에 자 이렇게 기초를 하는 거죠. 자 그죠? 자 여기인데 여기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고 철근이 들어간단 말이죠. 철근이 자 밑에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철근이 들어가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항상 어디 여기가 튼튼해야 돼요? 여기가 튼튼해야 돼? 쉽게요. 아래가 튼튼해야 되잖아. 우리 그죠? 이게 기초잖아. 저 위가 튼튼해야 돼? 밑에가 튼튼해야 돼? 밑에가 튼튼해야 되잖아. 그럼 밑부분에서도 위가 튼튼해야 돼? 이게 돼. 얘가 튼튼해야 된다. 그럼 얘 여기에 무슨 철근을 넣어줘야 된다? 메인 철근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주철근.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부철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닥판도요. 바닥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죠? 슬래브.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메인이. 여기 이게 메인. 그 다음에 위에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자, 1번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어떻게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런 지문도 자, 우리서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말뚝의 개수, 말뚝을 박잖아요. 아까 말뚝할 때 간격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 된다? 크게 넓게 박아야 되는 겁니다. 넓게 박는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용하중. 자, 영어가 대래 나는 잘 안 오는데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서비스 로드 그러는데 사용하중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그냥 사용하중 이렇게 다 알 수도 있지만은 자, 얘는 뭐냐면 하중 개수. 자, 우리 뭐 하면은, 아까 우리 이런 개수 이런 거 아까도 했었죠. 첫 번째 시간에 뭐 하면은, 그죠. 우리 0.9, 0.8 이런 거 적용을 이렇게 곱해주잖아요. 이런 게 개수란 말이죠. 이 하중 개수를 적용하지 않은 거, 이거를 사용하중이라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이런 개수를 곱해서 해주잖아. 아까도. 우리 적설화 중에서도 개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런 거 안 한 것들 그냥 이런 걸 오리지널을 더 쉽게 해서 고정하중, 적재하중 우리 이런 것만 생각한 게 사용하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써줄까요? 그냥. 적재하중, 활하중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배운 거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사용하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문은 맞습니다. 기초판에, 그래서 두 번째,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사용하중으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얘도 무슨 가중을? 자, 사용하중. 이런 개수가 들어가면은, 하중 개수가 들어가면 더 적은 값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깊게 보지 말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에 타설하는 기초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철근을 장부철근이라고 한다. 자, 요것도요. 자, 이제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배웠단 말이죠. 해서 이론에서는. 자, 그 다음에 영어로도 다월바라 그래요. 자, 영어는 이렇게 썼는데, 우리 다월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장부철근이니까. 뭐야? 갈고리를 갖다가 장부철근이라 그래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 갈고리 하잖아, 우리. 그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 어떤 두 부재를 갖다가 연결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 줄눈이 생기는 거죠. 이음줄눈, 신축줄눈, 조절줄눈 이런 거면 여기가 균열이 간단 말이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를 연결해 주니까 이런 걸 갖다가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됐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먼저 타설한 기초하고 나중에 타설하면 뭐가 생겨요? 사실 줄눈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럼 거기 균열 가고 거기가 문제가 터진단 말이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준다고요?
장부철근 다월발을 해서 고정 철근하는 거야. 갈고리를 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우리 이 조족식에서도 자 우리 이중벽 제가 이렇게 그렸죠.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우리가 자 공간 쌓기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또 이렇게 우리 벌어지든가 좁혀지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묶어준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도 모양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연결해서 고정을 딱 해는 거. 자 이런 거를 자 장부철근 또는 다월바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다섯 번째 두 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변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기초판에서도 지금 자 이 기초판에 대한 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균등한 그저 지문 일반적으로 이해 어렵지 않고 그죠? 철근 배근할 때 기초판이 아니라 우리 바닥판이나 뭐 할 때 보면 다 철근 넣을 때 간격해서 또 일정하게 해서 균등하게 넣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또 우리 자, 요 지문에서 우리가 이 방향이라는 얘기했는데 이 방향 또 뭐가 있습니까? 일방향 어디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슬래브에서. 그러니까 슬래브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방향 슬래브는 자 우리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거. 얘가 단변 방향이고 얘가 장변 방향이라 할 때 이렇게 길다란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중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무슨 방향으로만? 무슨 방향? 단변 방향으로만 힘이 전달되는 게 일방향 슬라브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면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게 얘가 단변, 장변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바닥의 하중이 얼로 이 두 군데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철근 어떻게 놓줘요? 철근 그래서 자 이렇게 단변 방향으로 놓는 게 얘가 주근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장변 방향으로 놓주는 게 얘가 뭐예요? 무슨 근? 배력근. 맞죠? 바베큐라 그랬어요. 배력근. 얘는 여기만 놓줘도 되는데 일방향은 얘가 주근입니다. 여기에 조금 일부분 놓준다 그랬어요. 얘는 무슨 철근? 온도철근. 그죠? 이러면서도 철근을 놓을 때 어떻게 돼요? 밑에가 뭐가 들어가는가? 주철근이 들어가고 그 위에가 하면서 다 균등하게 놓준다라는 거죠. 요 지문 다시 한번요. 이 방향으로 배근데 기초판도 똑같이 바닥판이랑 똑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변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요 문제도 자, 그래서 지문들을 다 우리가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 쪽 13번입니다. 점토 집안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이거 지중력.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하고 이게 말로 나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린다고요. 저도 이런 질문, 이제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집안에 대한 거에서 지중응력 하면은 내가 문제 풀으라 그러면은 시간 많이 걸려나. 막 생각하게 되니까. 자, 우리 그냥 다시 한 번요. 진흙에, 지금 뭡니까? 지중응력 분법. 지중응력 분법 말이 잘 안 나오네. 대라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질지방 사중대 중앙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마는 그죠? 여기서 막하게 저항하니까 여기가 치마가 중앙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어디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주변이 치마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말로 이렇게 쭉 서술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우리 틀린 거 잡아내는 거죠. 자 1번 질문. 지중응력 분포는 주변 자 점토 집안 문제가 13번의 문제가 무슨 집안이에요? 점토 집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토 집안이니까 자 요거에 대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중응력 분포는 주변부가 최소다. 틀렸죠 여기서 그죠? 자 태대고 중앙부가 최대이므로 그래서 얘 틀렸고요. 치마량은 어디가 크다? 중앙부가 크다. 이 지문은 맞죠? 그죠? 뒤에 지문은 맞고 앞에 지문은 틀렸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치환공법은 연약 점토 집안의 흙을 양질의 흙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맞아요? 치환공법. 치환공법 무슨 공법? 뭐 하는 데 쓰는 공법이야? 치환공법이. 집안 계량 공법. 내가 일부러 여기 써놓은 게. 이제 이게 뭐야? 치환법, 탈수법,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 하나 나온 거죠. 그죠? 지문은 맞지만 얘가 무슨 뭐예요? 지방계량공법에 들어가는 거죠. 자, 맞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2번 지문도 봤고요. 자, 세 번째. 점토 지반 위에 긴 구조물을 계획할 경우 건물의 중앙부가 침하. 맞죠? 자, 맞죠? 그죠? 여기 중앙부가 침하하기 쉬우므로 자, 어떻게 된다? 주의해야 된다. 맞죠? 중앙부가 침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연약한 점토질 집안의 지방 계량 공법은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있다. 맞아요? 그죠? 지금 얘 물어봤죠? 자,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은 점토 집안이고요. 웰 포인트는 무슨 집안? 사질 집안. 정리가 아직도 안 돼도 됩니다. 그죠? 아직도 남았어요. 우린 계속 언제까지? 5월 말까지 그냥 계속 그냥 주구장창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점토질 집안에서 함수량이 많은 집안은 수분 제거를 해서 진해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물 많으니까 진해력이 뭐라 그랬어요? 땅이 견디는 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 많으니까 쭉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물 뺐으면은 진해력 좋아지는 거죠. 맞죠? 너무나 그냥 당연한 지문이지만 하나하나 자, 이런 지문도 다 됐어. 자, 14번입니다. 토질 및 집안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흙의 내부 마찰각. 내부 마찰각 그냥 우리 그냥 마찰력이라고 본다 그랬죠? 사이에 그죠? 마찰력은 뭡니까? 점토에는 마찰력이 없다 그랬어요. 점토는 붙어 있으니까 마찰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어야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흙의 내부 마찰각이 작다. 내부 마찰각이 작다. 마찰력이 작다라는 거는 미끄럽다, 안 미끄럽다, 거칠다. 미끄러운 거야, 미끄러운 거. 우리 있잖아. 마찰이 있네. 이러잖아. 잘 못 가잖아. 거칠으니까. 마찰력이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력이 작다라는 건 미끄럽다라는 거예요. 흙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흙이 미끄럽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우리 옹벽이 뭐예요? 집안에 고조차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세운 게 그죠? 이게 뭡니까? 옹벽이에요. 옹벽에는 그러니까 무슨 힘이 받는 거예요? 이게 토합이 이렇게 받는 거잖아, 수평으로. 이게 세미가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 뭐 오버터닝, 뭐 치마, 그지? 이런 거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자, 여기에 지금 흙에 얘 흙이잖아요. 흙이 어떻다라고요? 미끄럽다라는 거예요. 미끄럽다라는 거 이게 작용한다, 안 한다? 작용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이 커진다. 맞죠? 맞는 질문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찰력, 내부 마찰가 있을 때 마찰이 적고 큰 거에서 마찰이 적다라는 건 미끄럽다라는 거예요. 미끄럽다.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잘 움직이잖아요. 우리 잘 움직인다는 게 유동성이라 그러잖아요. 유동화, 액상화 이런 얘기 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얘기해요.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자, 2번에 이거 또 나오네. 지진 시에 액상화가 액체처럼 잘 흘러가는 거. 유동화, 물처럼 잘 흘러가는 게 액상화, 유동화 이랬어요. 현상은 사질 집안보다 점토 집안에서 일어나기 쉽다. 사질 집안이지. 그죠? 점토는 아까 내가 뭐가 있어요? 점착력 붙어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점토질 집안에서는 흙의 내부 마찰각이 같을 경우 점착력이 클수록 옹벽에 가해지는 토합은 작게 된다. 맞죠? 이해할 수 있죠? 맞죠? 지들끼리 붙어 있잖아요, 여기. 점착력이 있으니까 붙어 있어, 흙이. 그럼 여기 미는 힘이 적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 똑같은 그죠? 반대 말이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치마는 안밀 현상에, 안밀이 뭐야? 쭉 눌러주는 거잖아. 누르니까 부동치마. 쭉 눌러주니까 약한 부분에 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치마, 자, 이에서 생기는 거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긴 시료에 대한 자연 시료의 강도비를 예민비라고 한다. 맞죠? 예민비가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난 예민비가 좋은데 아직 안 나왔어? 나와. 자, 예자만 쓰자. 예민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외웠죠. 자이라 그랬어요. 그죠? 맞죠? 자, 자연 상태의 시료 상태고 이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예민비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이긴 상태에 대한 자연 시료의 강도비를 예민비라고 하고, 예민비는 어느 게 크다? 예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진흙이 크다. 진흙이 크다라는 거는 강도 감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민비가 크다라는 건 뭐야? 강도 감소가
변화를 줬을 때 강도 감소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는 변화되기 전이나 후나 별로 강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흙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민비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외워지는 거고. 자, 한 장 넘겨서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 말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또 요 1번 지문 보면서 항상 고민입니다. 말뚝의 간격, 우리 아까 말뚝의 간격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큰 값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수치가 우리 기본 소요돼 있는데 내가 지문은 하나 넣었지만은 안 나와 수치가 이게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요것도 1번은 공부하실 분은 하고 조금 난 싫어하는 사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소에 보면은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자, 말뚝에는 어떤 말뚝이 있어요? 나무 말뚝이 있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있고 그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또는 현장 타설, 그다음에 강제 또는 철제 말뚝 이런 것들이 그저 우리 재료에 의해서 구별하는 거잖아요. 얘에 이거 할 때 박을 때 간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데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 600이고요. 600mm. 얘 뭐라 그랬어요? 750. 얘는 D가 지름입니다. D 플러스 10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 750이에요. 또는 요거 두 개는 2.5D. 얘는 뭐야? 2.0D.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이거 중에서 무슨 값으로? 이거나 이거 계산한 거 중에서 큰 값으로. 자, 우리 아까 그런가 말뚝의 간격은 뭘로 하는 게 정해진 데에서는 큰 값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지문은, 자, 1번 지문은 나무 말뚝의 간격은 말뚝지름의 2.5배 이거잖아. 얘가 말뚝지름이잖아. 이게 2.5배 또는 600mm. 이거 중에서 무슨 값으로 한다고요? 큰 값으로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수치도 주고 계산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한 15년 전에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게 나오질 않았는데 그때는 또 그게 유행이었어요. 수치 줘갖고 계산해라. 말뚝 간격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도 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1번 질문 뭐 공부하실 분들은 하고 아닌 분들은 아닌 걸 이제 자기가 과감하게 하셔야 돼. 괜히 막 다른 건 뭐 못한다 그러지 말고. 어떻든 자, 이렇게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나무 말뚝이 상수면 위에 나올 때는 재조정한다. 상수면. 그죠? 근데 요것도 제가 얘기했죠. 이 나무 말뚝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나무 말뚝 지금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는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서도 항상 물속에다 박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물속. 그 물속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상수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상수면이라는 말보다는 지하수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두 개 다 그러니까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다 그냥 물속에다가 박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고요. 자, 3번 지문도요. 수사법 이런 건데 이것도 2번 지문은 알고요. 3번도 몰라도 돼. 자, 4번 말뚝은 경사지게 박는 것이 하중분산의 효과자. 말뚝 어떻게 박아야 돼요? 수직으로 박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요게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지지 말뚝의 경우 마찰 저항의 중심은 말뚝의 끝에 있다. 자, 요 지문도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15번에 대한 거는요.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유행으로서는. 근데 요거 우리 아까 어디에 있냐면은요. 기본소에도 있고 30쪽을 한번 보자고요. 30쪽에.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 15번 문제 자체를 그냥 안 풀어보실 분들은 안 풀어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30쪽에 보면은요, 말뚝에서 보면은요, 말뚝 지정에 기능상에 보면 마찰 말뚝이기, 지지 말뚝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지지 말뚝에 대한 요거를 넣은 겁니다. 맨 끝에 저항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뚝의 끝에 있다라는 거야. 자, 지지 말뚝이니까, 자, 말뚝을 땅 속에 박았습니다. 박으면 이걸로 지지하는 거니까 저항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지지 말뚝은. 마찰 말뚝은 뭡니까? 그냥 주변의 마찰력에 의해서 힘이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얘는 마찰 말뚝은 여기서 얼마? 3분의 1 지점.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말뚝 어떻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저항 중심은 말뚝 끝에서 무슨 지점? 3분의 1 지점이라는 거야. 요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한 15번 문제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자, 그래서 15번 문제는, 뭐 공부하실 분들은 해도 좋고, 뭐 과감하게 포기할 분들은 팍 거버리는 거야, 팍 버려. 그래서 됐다. 자, 16번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 중에서 운반이나 말뚝 받기에 의해서 손상된 말뚝은 어떻게 된다? 보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뭐야? 시방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 18회 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게 아니라 손상된 건 어떻게 한 거라고요? 반납시킨다. 반납. 자, 2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군의 이음은 필히 맞댄 이음이, 맞댄 게 뭐야? 이렇게 맞대는 거잖아요. 그죠? 맞대는데, 자, 그 해설에서 보면 필히가 아니라 겹침 이음을 할 수도 있고 맞댄 이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방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필히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댄 이음, 겹침 이음, 자,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강제 말뚝의 현장 이음은 세부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용접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말뚝,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접. 3번이 자, 맞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잡석 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그죠? 맞죠? 우리 잡석 지정할 때 세워서 주변에서 중앙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야. 눕혀서 하면 안 돼요. 눕히면은 깨져요. 자, 그래서 세워서 하고요.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다 뭐르라 그랬어요? 그 틈새에는 자갈 사춤하라 그랬죠. 자갈 30% 정도. 자, 사춤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미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얼마? 15메가파스칼. 그죠? 요 15메가파스칼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콘크리트의 강도가 최소가 15메가파스칼입니다. 경량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통은 18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도 이것도 자,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까지는 다 끝내야 되겠네. 자, 17번 기초와 지정에 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또 나와 있죠. 자, 1번 보면 직접 기초는 기초판이 직접 집안 또는 잡석 다짐 정도의 경미한 지정을 통해서 집안에 전달하는 형식의 얕은 기초다. 그러니까 이 직접 기초라는 게, 자, 우리 아까 해서, 자, 요거, 그죠? 지금 이 지문이 요번에도 나온 거잖아요. 이걸로 해서 여기 있는 거 설명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도 그냥 막 설명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벌써 이제 우리 기초 구조에서도 보면 벌써 이제 나올 만한 문제고 내가 공부할 되는 게 다 나온 거예요. 맞지? 진짜로, 그죠? 어떻게 공부하는 게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동일 건물의 기초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이종 형식의 기초를 병행하는 것을 피한다. 그죠? 피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뭐 병행 기초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고요. 우린 짬뽕은 싫어해요. 자, 세 번째 독립 기초는 지내력이 큰 경우에 적합하고, 그죠? 독립 기초. 지내력이 뭐예요? 큰 거. 왜? 지내력이 약하면은 부동치마 일어나잖아. 부동치마. 그죠? 그러니까 진여력이 큰 데에 독립기초를 하고요. 적합하고 경제적인 기초이나, 여기 다 써있네. 부동치마의 우려가 크다. 그죠? 맞죠? 자, 됐고. 네 번째, 동일 건축물에서 하중이 불균등하게 작용할 경우 마찰말뚝과 지지말뚝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또 나오죠. 뭐 하라고요? 하지 말아라. 짬뽕은 하지 말아라. 자, 4번이 틀렸고요. 자, 네 번째, 건축물의 자중과 적재하중, 풍하중 등 외력을 받아서 이것을 완전하게 집안에 전달하는 건축물의 지하 구조체를 뭐라 그런다? 기초라고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기초에 대한 정의하면서 이거하고 직접 기초하고 그냥 막 쓰는 거란 말이죠. 자, 됐고요. 자, 18번 보자고요. 다음 중 집안조사 방법만 뭉큰 거. 집안조사. 자,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집안조사 방법은 이겁니다. 시험 파기, 짚어보기, 물리적인 거, 보링, 표준, 그죠? 나오죠? 베인 테스트 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평판 지하 시험. 얘가 집안조사 방법입니까? 아이, 뭐야. 이게 지내력이잖아요, 얘는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또 모아놓으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평판 제하 시험은 뭐예요? 직접 지내력 시험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베인 테스트는 들어갑니다. 베인 테스트 무슨 집안에서? 점토 집안의 집안 조사 방법이요. 보일링. 아까 했죠? 보일링, 파이핑, 히빙은 뭡니까? 솟아오르는 분량이잖아요. 분량. 그죠? 맞죠? 흑막이벽을 잘못해갖고 나타나는 게 히빙, 보일링, 파이핑이에요. 그러니까 디귿하고 그 밑에 비읍도 아니에요.
보일링하고 보링하고 달라요, 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얼, 웰포인트. 웰포인트는 맞죠, 여기 드는 거. 그죠? 아니지. 웰포인트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웰포인트는? 지방 계량 공법이야. 머리 터지네, 여기서 이제. 지방 계량 공법이에요. 달라요. 그 다음에 미음, 보링은 들어가죠, 보링. 보일링하고 보링하고 달라요. 보링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음법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밑, 시우세, 전기저항식. 그 다음에 탄성파식, 이게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클리프 시험은 또 뭐야, 이게? 클리프 시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클리프 시험도 중요한 거죠? 콘크리트에서, 철근 콘크리트에서 장기 처짐 현상. 하중에 증가가 없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은 처짐이 증대되는 거. 제가 뭐라 했을까? 나이, 연세 들면 다 어떻게 돼? 이게 클리프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랑 다른. 그러니까 빠삭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읒에 보면 표준간입시험 여기 들어가네요. 표준간입시험. 자, 그래서 지방계량공소법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용어들 다 내용 확 다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이거 이외에도 다 알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 됐으니까 조금 더 하자고. 이거 끝내자고. 야, 이거 끝내려고 했더니 문제가 많네. 너무 막 이제 다 못 나가도 다음 주에 다시 또 하자고요. 자, 19번. 점토지반과 사질지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금 얘도 그죠? 이런 것들 반대 개념. 점토지반은 내부 마찰각은, 점토지반의 내부 마찰각은 자, 우리 사질토보다 크다. 점토지반은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다 그래. 붙어 있는데 무슨 마찰이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어야지. 1번이 답이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자, 2번. 점토 지반의 안밀 속도는 사질토보다 느리다. 안밀 속도, 눌렀을 때 속도가, 맞죠? 사질 지반은 간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푹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점토는 간격이 별로 없어서 서서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치마량은 점토가 크다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점토 지반에서는 중앙부에서 치마가 일어나기 쉽다. 점토 지반에서는 중앙부가 일어나기 쉽다. 맞죠? 이런 지금 골고루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요. 점토는 굴착후 토량의 부피 변화가 크다. 맞죠? 내가 아까 그랬죠? 모래는 별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강도도 별 변화가 없고 이 토지 토량의 부피 변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진흙은 커진다 그랬죠, 변화가. 맞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사질토 지반은 지진 시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액상화, 유동화. 아까 그래서 사질 지반에 보일링도 거기 있죠. 보일링 확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유동화 이런 것들이 잘 흘러가잖아요. 점토는 부착력이, 점착력이 있어서 잘 안 흘러간단 말이죠. 그 밑에 해설도 있으니까 보고요. 자, 20번까지만 보자고요. 한 문제만 더 하고 또 그만하자. 자, 집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 또 나오죠. 점토 집안 위에 긴 구조물을 계획할 경우 건물 양단이 침하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어디가 침하된다고요? 중앙이에요. 이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답이고 2번. 집안은 수위가 변동되어 낮아지면은 안밀 치마가 일어난다. 집안은 수위가 뭐야? 물 높이. 그러니까 땅속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변동이 돼서 낮아지면은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치마가 일어난다. 맞죠? 그냥 일반적인 지문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지문들이. 자, 세 번째. 모래와 같은 입상토에 하중을 가하면은 이게 또 나오죠. 압력은 주변에서 최대고요. 그죠? 사중대. 맞죠? 맞습니까? 자, 이거에서 압력은 주변이 최대고 중앙 최소고 중앙이 최대가 된다. 네 번째 질문. 집안에 내력이 부족할 때는 지정을 해서 내력을 증가시킨다. 맞죠? 내력이 뭐예요? 응력.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자, 그 다음에 5번. 사질층은 입도 및 밀도에 따라서 지진 발생 시 유동화 현상. 아까도 이거였죠. 유동화, 액상화 이런 것들은 사질 집안이. 끈적끈적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점성 뭐 이런 게. 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자, 요번 주에 더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21번서부터 몇 문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족시. 다음 주에는 뭐 우리 저거 나오겠죠? 저 뭡니까? 뭐
기본 문제풀이 집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기본서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죠? 이렇게 같이 보시고 복습할 거 안 할까요, 사모님? 아, 물어보면 안 되지, 그지? 당연히 복습. 안 하면은 또 얘기지만 이제 항상 얘기지만 그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아무 필요 없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